숨을 삼키던 그 순간 지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은호야, 너 성재랑 진짜 뭐야?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말끝이 자신도 놀랄 만큼 거칠게 튀어나왔는데요. 은호는 잠깐 동공이 흔들리더니 금세 표정을 정리했고 낮은 목소리로 선배, 그 질문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답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는데요. 그 정중함이 오히려 선을 분명하게 긋는 느낌이었고 지혁은 그 선이 자신을 바깥에 세워둔다는 사실을 너무 또렷하게 알아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일부터 하자는 말이 맴돌았는데요. 말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날은 꼭 이런 식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동업 첫날의 공기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자재의 견본을 펼쳐놓고 조명 색온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3000K로 낮추면 손님들 음성이 줄어들고 대신 체류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은호의 눈빛은 확실히 즐거워 보였고요. 지혁은 숫자를 맞춰보며 동선은 내가 잡을게. 대신 내가 말하는 공기, 그걸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용을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반말이 자연스럽게 나갔는데요. 은호는 선배, 그 약속 지켜주시면 저도 마감해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호흡을 맞추려는 두 사람의 말이 마치 키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어졌고 그 장면이야말로 이들이 함께 일하기로 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마음은 늘 견적서 바깥에서 움직였다는 점이었어요. 점심 무렵 문이 열리더니 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지환은 묘하게 들뜬 얼굴로 샘플 묶음을 건네며 이거 클라이언트가 밝은 톤 좋아한다 그래서 챙겨왔었더라고요 라고 했는데요. 지환의 말투는 늘 솔직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은호는 지환 씨 고마워요. 이 질감이면 벽이랑 바닥 분리감이 살겠어요 라고 답했고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발신자는 성재였습니다. 짧은 안부였고 저녁에 시간을 낼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는데요. 은호는 일 얘기라는 한마디를 덧붙여서 괜찮다는 답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알림창을 힐끗 본 사람은 지혁이었고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만큼 많은 말을 하는 표정도 드물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은호는 코트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가 근처였는데요. 성재는 잔잔한 미소로 오늘은 내가 듣는 날이에요. 은호 씨가 설계 설명하는 방식, 그 리듬을 배우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호는 잠시 웃었는데요. 저 그 말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제 리듬을 존중해주는 느낌이라서요. 성재는 말을 아껴줬고 은호는 편안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해서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오히려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천천히 걸었고 영화 예매 알림이 뜨는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장 입구에서 뜻밖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혁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스쳐 지나갔고요. 지혁은 여기서 뭐 우연이네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가볍게 목례했고 은호는 선배, 저 예매 시간 지나요. 다녀와서 이야기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새끼줄처럼 경계를 쳤고 지혁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끄덕임이란 게 때로는 그래, 알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버틸게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밤 작업 테이블 위에 도면을 다시 펼치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지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오늘 영화 어땠어? 은호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반말은 언제 들어도 거리 조절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선배, 영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공정표를 먼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자재 입고가 이틀 밀린다고 해서요. 그런 실무 이야기가 마음의 숨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를 낮추고 숫자를 맞춰 나가는데요. 끝자락에서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 질투하시죠?
지역은 대답을 미루다 결국 짧게 말했어요. 하긴 하지. 근데 나 너 일하는 얼굴 좋아하거든. 그 얼굴 건드리면 내가 더 싫어질까봐 그래서 말 줄이고 있었어. 은호는 눈썹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 마음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선배가 일을 믿어주면 마음도 언젠가 믿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밤은 그렇게 마무리됐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군더더기 없이 또렷하게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회의 자리에서 클라이언트 대표는 자금 사정으로 핵심 공정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축소하려는 파트가 공간의 공기를 좌우하는 천장 라인과 조명 시스템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호는 단호했어요. 그 부분을 빼면 손님들이 오래 머물지 않아요. 초기 비용은 아껴도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대표는 난처해했고 지역이 바로 대안을 냈습니다. 일부 마감을 바꾸고 시범 운영으로 반응 확인한 뒤 후속 투자하시죠. 대신 동선을 방해하는 구조물은 지금 확정해야 해요. 대표가 망설이는 동안 성재가 조용히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제가 중간 펀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건 투명하게 하고 리스크도 명확히 나눌 수 있게요. 균열이 돌아선 순간 손을 내밀어 균형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팀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날의 균형은 성재가 만들어줬습니다. 은호는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 빚이 하나 새겨졌습니다. 고마움은 언제나 빚과 닮았고 빚은 마음을 서서히 끌어당기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집에서는 또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김다정은 사라졌던 캐리어 얘기를 꺼내다 이상철과 말다툼을 했고요. 다정은 왜 그렇게 숨기고 넘어가요라고 따졌고 상철은 나는 지혁이가 멀쩡한 척하는 게 더 무서웠다라고 했습니다. 참다 흘러나온 말이었는데요. 금이 간 그릇이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표현을 듣자 다정은 반박을 멈췄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옳을 수 없어서 때로는 두 사람 다 맞고 두 사람 다 틀린 채로 하루를 끝내곤 했습니다. 조옥래는 그 공기에 들어와 싸움은 밥 먹고 해라라고 말하곤 밥상을 차렸는데요. 단순한 말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김장수는 병원 검진 일정을 잡았고 모두가 괜찮다는 말로 하루를 덮으려 했는데요. 숫자와 검사 결과표는 늘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며칠 전 이혼 남은 내 인생의 접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외친 자신을 돌아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좋아한 건 액자였지 사람은 아니었네라고 중얼거렸고요. 그러다 카페로 와서 은호에게 언니, 나 조건 좋은 결혼 말고 내가 먼저 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는데요. 은호는 박수 치듯 웃었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수빈 씨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봐요. 수빈은 그러다 보니 요즘은 나 자신이 좀 재밌어지긴 했어요 라고 덧붙였고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지만 각자 다른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화는 다시 박영나의 보디가드로 나섰습니다. 영나는 엄마 고성에 몰래 웹툰을 그리고 있었고요. 둘은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지화는 너 그림 좋은데 비밀도 힘이 되긴 하는데 오래가진 않더라라고 했고 영나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들키면 엄마가 내 삶의 색을 바꿔버릴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겉보기엔 가벼웠지만 사실 본류를 미세하게 흔드는 파장이었습니다. 비밀은 또 다른 비밀을 낳고 비밀이 쌓이면 누군가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며칠 뒤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가 손을 다쳐 공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연락이 왔고요. 지역은 즉시 안전관리 절차를 강화했고 일정 재조정을 했습니다. 은호는 다친 작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회복하셔야 해요. 미안하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말투에 현장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도면 위로 몸을 기울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왜 나한테 늘 존댓말이야? 은호는 몇 초를 세다가 조용히 대답했는데요. 선배는 제 선배여서요.
저는 선배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거리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역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선이 선명해질수록 넘고 싶은 마음이 또렷해지는 아이러니를 숨기긴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언젠가 너 나한테 반말할 날 올 거라고 본다. 그렇게 장난처럼 던졌는데 장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웃었습니다. 그날이 오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박성재는 그날 저녁 늦게 은호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화 티켓과 메모가 들어있었는데요. 당신이 쉬면 공간도 쉰다. 단 10단어 남짓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가 하루의 무게를 줄여줬습니다. 은호는 고맙습니다. 근데 저 쉽게 빚지지 않으려고요라고 부드럽게 말했고 성재는 빚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시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고백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맹세 같기도 한 말이었는데요. 사람이 말을 아끼다가 딱 한 번 내는 이런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한밤중 고성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성희는 은호가 자신의 속내와 집안 사정을 털어놓던 밤을 떠올렸는데요. 마음은 견적서가 아니라 변수라고 했었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의 색을 바꾸는 일은 늘 권력과 닿아 있었고 권력은 집안에서 가장 인내심 많은 사람의 손끝에 달라붙곤 했습니다. 성희는 그 손끝을 어떻게 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최종 서명이 찍히는 날 대표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요. 두 분 믿고 갑니다. 짧은 말이지만 책임을 양손 가득 들어올리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고생했다. 은호는 미소 지으며 선배, 다음 주부터는 밤 작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하셔야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서로의 체력과 성격을 조금 더 잘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었는데요. 익숙해진다는 건 마음이 붙는 과정이기도 해서 익숙함은 흔히 위험 신호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장수가 검사 수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연락이었고 가족들은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조옥래는 장난처럼 숫자가 뭐 그리 대수라고라고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요. 이상철은 말수가 줄어든 채로 복도를 걸었고 김다정은 큰일 아니래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가족의 공기는 그렇게 천천히 무거워졌고 그 무게는 결국 지역에게도 흘러왔습니다. 지역은 은호에게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라고 짧게 메시지를 보냈고 은호는 걱정 마세요. 선배, 제가 현장 마무리 보고 보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신뢰는 그리고 또 그려지는 성 같아서 지친 날일수록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클라이언트가 돌연 콘셉트 일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유행하는 색감을 반영하고 싶다며 강한 톤을 요청했는데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손님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에요. 유행은 빨리 낡아요. 중간 톤에서 질감으로 깊이를 주면 더 오래 갑니다. 대표는 아직 고민이 남아 보였고 그때 성재가 덧붙였습니다. 반년 뒤 제도장 옵션을 계약에 넣죠. 지금은 안정성을 선택하고 반년 뒤 숫자 보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변화를 미루는 건 때로는 가장 빠른 질주였고 그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합의가 된 자리에서 지역은 은호를 봤습니다. 너 오늘 진짜 잘했다. 짧은 칭찬이었는데요. 그 말 하나면 하루가 버틸만해지기도 해서 은호는 고맙습니다. 선배. 선배가 뒤에서 받쳐주셔서 가능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예의였고 진심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즐거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촬영을 마치고 카페에 들러 은호에게 커피를 건네며 언니, 나 요즘은 내가 나한테 관심이 많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기뻐하며 좋은 신호예요. 나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만든 공간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조금 알게 되는 느낌이요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근데 가끔은 무서워요. 내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라고 덧붙였는데요. 은호는 싫어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날 덕분에 다음에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누군가의 마음이 덜 흔들리도록 붙잡아주는 끈이 됐습니다. 지환과 영란은 비밀의 체온을 조절하듯 거리를 지켰습니다. 영란은 초고를 보여주며 여기 이 캐릭터는 내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현실보다 덜 무섭게 그렸어요 라고 했고 지환은 웃었습니다. 덜 무섭게 그렸다는 말이 더 무서운데. 그러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나야, 너 이거 공개할 생각은 있어?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근데 언젠가는. 내 얘기니까 내가 결정하고 싶어. 그 대답이 지환을 조금 안심시키면서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얘기가 세상에 나올 때 그 얘기는 다른 누군가의 얘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늘 있었고 그게 때로는 폭발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니까요. 현장에 다시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체 공급선의 색차가 원래 샘플과 미묘하게 달랐고 낯빛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밤 조명 아래에서 차이가 슬쩍 드러나는 문제였는데요. 은호는 이대로 쓰면 사진이 어색해져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돼요 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즉시 제조사와 통화해 로트를 다시 확인했고 비용과 일정을 재산정했습니다. 계산 끝에 손해를 입을 각오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그 순간 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쪽 라인을 조금 더 당겨볼게요. 단 대신 여기는 내가 개입했다는 걸 팀에서 알고 있어야 해요. 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재 씨 고맙습니다. 저 갚을 방법을 생각해 둘게요. 성재는 갚으면 나는 바보가 되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라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스스로의 마음을 감추려는 기색이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카페의 불빛은 작업등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역은 숫자와 싸우다 잠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한텐 내가 뭐였으면 좋겠냐? 은호는 차를 내려놓고 선배라는 호칭부터 불렀습니다. 선배, 저는요, 선배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선배를 덜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뜻밖의 단어가 튀어나왔고 지역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무서워?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선배는요, 단단하시잖아요. 근데 그 단단함이 때때로 칼 같아서 가까이 가면 베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역은 잠시 말이 막혔고 이내 낮게 대답했어요. 나 방패 같은 사람이었거든. 비혼주의도 방패였고. 근데 방패가 오래되면 모서리가 날카로워지더라. 너 말 듣고 알았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나 둥글게 깎아볼게. 약속 같았고 다짐 같았고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더 따라왔습니다. 클라이언트 대표의 경쟁사에서 비슷한 콘셉트의 인테리어를 먼저 오픈해버린 건데요. 색감과 소재가 놀라울 만큼 유사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도면이 유출된 정황은 없었는데요. 유행하는 흐름이 비슷한 곳에서 동시에 탄생하는 일은 가끔 있지만 이번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어지고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은호는 과감하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정면 돌파합시다. 질감과 조명 시나리오를 바꿔서 같은 톤에서 완전히 다른 공기를 만들어요. 밤에 깊어지는 공간이라는 테마로요. 지역은 곧바로 일정과 비용을 맞춰주었고 성재는 홍보 라인과 협업해 스토리텔링을 곁들이자고 했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셋이 한 방향을 본다는 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마음의 연대였고
그 연대가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또 다른 작은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가게 문을 닫고 홀을 닦다가 문득 손을 멈췄는데요. 헌팅 포차에서 초라하게 일하는 지강호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호, 왜 자꾸 돌아서 가니? 혼잣말로 흘러나온 탄식이었고 그때 은호가 들어와 모른 척 닦던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강호 데리고 올게요. 그냥 오늘은 같이 밥 먹자고 할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은호는 포차 근처 골목에서 강호를 불렀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돌리다 말고 눈을 피했는데요. 은호는 다그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강호야, 괜찮다고 말하진 않을게. 대신 내가 내 옆에 있을게. 내가 다시 일 배울 때까지 내가 옆에서 욕 먹어줄게. 강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나, 나 망한 인간 같아. 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망한 인간은 아니야. 지금은 망했다 싶을 뿐이야. 우리 집 한 번쯤 망해본 사람들이라 버티는 법 알아. 그 밤 남매는 길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오래 붙드는 침묵이 있더라고요. 며칠이 흐르고 밤에 깊어지는 공간 테마가 현장에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은 낮게 깔렸고 벽은 손끝으로 만지면 결이 느껴지는 질감으로 정리됐습니다. 손님이 말수를 낮추고 대신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의자 높이와 테이블 간격을 다시 잡았고요. 은호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기는 목소리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풀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은 숫자와 공정을 다시 순서대로 엮어 시간의 낭비를 줄였고 성재는 오픈 전후의 스토리를 알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셋이 만든 합이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는 날 사람들은 보통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그 느낌은 종종 다른 마음까지 부르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마음이요. 오픈 전야 세 사람은 마지막 체크를 위해 자정이 넘도록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이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컵라면이라도 먹을래? 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저는 오늘은 긴장이 배고픔을 이겼습니다. 성재는 자판기 앞에서 물을 뽑으며 내가 배고프네. 근데 이 배고픔은 나쁘지 않아요. 내일이 기대돼서 그런가 봐요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 짧게 겹쳤고 그 겹침이 어쩐지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다 불이 꺼지고 자정의 공기만 남았을 때 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은호는 내 선배라고 대답했죠. 나 질투한다. 근데 내가 일하는 얼굴 좋아해서 그 얼굴 건드릴까봐 무서워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말 줄였어. 은호는 숨을 쉬듯 답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선배를 좋아하는데요. 그 마음이 일을 망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 줄였어요. 성재는 그 말을 들었고 그 뒤를 조심스레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 마지막 점검 내가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누군가의 물러섬이 때로는 가장 큰 존재감으로 남을 때가 있는데요. 그 밤이 그랬습니다. 다음 날 오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사진들이 자연스럽게 예뻤고 테이블 회전율과 체류 시간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대표는 이 공기, 내가 원하던 겁니다라고 말했고 성적표는 빠르게 숫자로 찍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축하의 인사가 오갔고 팀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잠깐의 빈틈이 생겼는데요. 빈틈이 생기면 마음은 제일 먼저 그 틈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자. 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그런데 바로 그때 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한 미팅이 잡혔고 일정이 겹쳤습니다. 은호는 두 약속 사이에서 잠깐 멎었고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짧게 웃었습니다. 일은 중요하니까. 말은 담백했는데 목소리 속엔 칼날 같은 무언가가 잠깐 비쳤습니다.
은호는 그 칼날의 냉기를 눈치채고 선배, 미팅 끝나고 바로 갈게요. 오늘은 꼭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만으로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성재와의 미팅은 투자 구조를 재정비하는 안건이었는데요. 성재는 회의실이 비잖아 사실 오늘 저녁 두 사람과 밥 먹는 자리 알아요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은호는 놀라고 동시에 안도도 했습니다.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성재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빠질게요. 오늘은 두 사람이 밥 먹는 게 맞는 날 같아서. 그 말이 끝나고 나서야 은호는 자신의 속도가 얼마나 느렸는지 알았습니다. 마음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쌓이기 쉬운데요. 오해가 생길 때 누군가 한번 물러서 주면 관계가 부서지지 않더라고요. 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재 씨 고맙습니다. 저 괜한 기대 드렸다면 미안해요.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는 내 몫이에요. 다만 그 기대가 두 사람의 일을 망치지는 않게 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일하는 얼굴을 좋아하니까. 여전히 그 문장이었습니다. 일하는 얼굴을 좋아한다는 말. 사랑과 가장 가까운 안전한 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약속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잠깐의 침묵이 있었는데요. 은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저는요, 제가 모르는 제가 가끔 무서워요. 선배 앞에서는 그게 더 잘 보여서 더 무섭고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너 앞에서 내가 더 솔직해져. 그래서 겁나. 그리고 잠깐 웃었습니다. 근데도 자꾸 너한테 오게 된다.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일 때 나는 작고 조용한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선배, 저는요, 오늘은 선배가 덜 무서워졌습니다. 그 말이 둘 사이의 선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예상 못한 일이 또 터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새로 오픈한 매장의 내부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올리며 유명 브랜드 카피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건데요. 사진 구도와 문구가 이상하게도 어딘가에서 이미 본 문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매장의 스토리라인을 정리한 내부 문서 일부 문장과 비슷했거든요. 내부 누출 정황은 없었지만 누군가가 은호의 프레젠테이션을 도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순간 팀의 공기가 가라앉았고 대표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지혁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물러나지 말자. 우리가 진짜 만든 걸 보여주면 된다. 은호는 커뮤니티의 질문들에 일일이 답변을 달았고 공간 설계의 철학을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재는 홍보팀을 설득하여 체류 시간 데이터와 고객 리뷰를 일부 공개해 공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흘 만에 여론은 돌아섰고 디테일이 다르다는 댓글이 상단에 고정됐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진짜를 보면 안심하더라고요. 진짜는 결국 버티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폭풍이 지나간 밤 은호는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고마워요. 그때 해주신 말이요. 고마움은 마음에 정립되고 이자 계산이 어렵다는 말. 성희는 잔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 말 실제로 써먹었구나. 그리고는 슬쩍 물었습니다. 지혁 씨와는 이제 조금 감이 오니? 은호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는요, 단단한데요. 그 단단함을 요즘은 둥글게 깎는 중이래요.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깎이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그러다 모양이 맞아지는 날이 오기도 하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다만 모양이 맞아질 때 다른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어. 그게 세상의 변덕이거든. 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변덕은 늘 예측을 비켜가더라고요. 지강호는 누나와의 대화 이후로 포차 일을 그만두고 순이의 가게에서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접시를 깨뜨리기도 했는데요. 순이는 화내지 않고 깨진 만큼 배우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강호는 엄마 나 다시 해볼게라고 답했고 그 말이 식탁 위에 오래 남았습니다. 가족은 때로 무너지는 법으로 단단해지더라고요. 그 과정에선 서로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말로 꺼내놓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세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속 프로젝트 제안서를 정리하러였고요. 제안서를 읽어 내려가던 지혁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너 이거 마지막 문장. 사람이 쉬면 공간도 쉰다. 이거 내가 썼냐? 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네, 선배. 좋은 문장이라서요. 들은 적이 있는데 마음에 오래 남았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성재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자신의 손글씨로 남겼던 문장을 은호가 제안서의 마지막 문장으로 살짝 옮겨놓은 걸 알아차린 사람은 그 순간 성재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좋네요 라고 말했는데요. 마음은 한 발 물러섰지만 흔적은 어딘가에 남기 마련이었습니다. 흔적이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흔적은 끝내 지워지지 않기도 하고요. 해가 기울 무렵 지혁은 은호를 불렀습니다. 끝나고 잠깐 걷자. 두 사람은 비 그친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무릉덩이에 가로등이 반사되며 깜빡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 위에서 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한테 반말하는 거 가끔 미안하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저는요, 선배의 반말이 싫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선배께 반말하는 날이 오면 그때 제가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지혁은 웃었습니다. 내가 무서워지면 내가 덜 무섭게 해줄게. 그러곤 아주 잠깐 손등이 스쳤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듯 그러나 결코 우연만은 아닌 그 스침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매장 제안이 통과됐고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큰 규모였고 책임도 더 무거웠습니다. 팀 전체가 분주해지는 한가운데 성재는 한 발짝 떨어져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정확히 돕고 그 외에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방법은 물러나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그날 성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걷다가 성재는 휴대전화 메모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 쉬도록 지켜보는 일. 그는 그 문장을 저장하고 더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또 이어졌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어떤 노인이 벤치에 앉아 비를 맞고 있었는데요. 조옥래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쉬려다 비를 맞게 된 것이었고 마침 지나던 지역이 달려와 우산을 씌웠습니다. 할머니, 비 맞으면 안 되지. 조옥래는 에그, 우리 지역이 하며 웃었습니다. 그 귀한 웃음 앞에서 지역은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아끼는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은 그 사람을 더 믿고 싶어지거든요. 그날 밤 은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오늘 할머니랑 계신 모습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별말을 다 한다. 우리 다음엔 셋이 밥 먹자. 은호는 이모티콘 하나로 답했고 그 하나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공사 소음과 사람 목소리, 숫자와 문장들이 일상의 배경음처럼 흐르게 됐습니다. 그 배경음 한가운데서 세 사람의 삼각형은 여전히 날카로운 각도를 품고 있었고요. 다만 각도는 점점 덜 아프게 둥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둥그러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은호는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성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세 사람 모두 조금씩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서로를 부서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 사람 모두 일하는 얼굴을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일하는 얼굴은 대체로 진심이었고 진심은 사람을 오랫동안 붙잡아두거든요. 어느 저녁 카페 문이 닫힌 뒤 불이 하나씩 꺼질 때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 선배. 나 내일 아침에 내가 설계 설명하는 자리 뒤에 앉아도 되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계세요. 저는요, 선배가 제 뒤에 있으면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선배, 언젠가는요, 제가 선배한테 반말로 고마워라고 말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마음이 웃을 때 나는 작은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